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허수를 가르치는 현실수라고 하고요. 저는 창튜브는 아니고요. 이제 부탁을 받아서 오늘 허수 특강을 하러 여러분의 눈앞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현재 고3 현역이고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제 공스타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 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 경력과 학력을 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 수학과학 영재교육원 이수를 했고요. 중학교 때는 정보영재 영재교육원 이수를 했다. 제가 굉장히 코딩에도 다식한 사람이야. 초등학교 이제 태권도 상품까지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력이 아주 어마무시하다고 보여줄 수가 있다. 학력 같은 경우 저는 스카이 영어학원과 MIT 수학학원에 재학했었고요. MIT는 졸업을 했고 이제 스카이는 아직 이제 올해 아마 졸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졸업 예정이야. 제 소개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현실수의 허수 특강 영어 듣기 편을 준비해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기에 아마 화면에 이제 나갈 건데 제가 표지를 띄워놨어요. 현실수의 허수 특강 영어 듣기 편이고요. 수강 대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허수인데 영어 듣기에서 좀 꼼수를 알아가고, 꼼수가 아니죠. 사실 객관적인 추론이라고 좀 생각하도록 합시다. 거기다가 이제 좀 실수가 돼가는 과정인데 영어 듣기에서 시간 세이브를 하고 싶은 학생들 또는 가장 이제 주된 수강 대상이나 공부는 하기 싫은데 순공 시간 채우고 싶은 학생들 이거 틀어놓고 그냥 잠깐 뇌 빼시고 쉬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진짜 뇌를 빼시면 죽으시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인덱스 그리고 그 위엔 제가 할 말 몇 개 써놨고요. 그 밑에는 첫 번째 주제 그냥 간단하게 영어 영역에 대한 소개, 듣기 평가를 맞춰야 하는 이유 하고 싶은 말 써놨고 사실 보시면은 원래 이제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는데 그 2번과 3번은 제가 아직 촬영은 안 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거면 반응을 좀 보고 3월 모의평 학력평가 이후에 좀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제 4번째 거죠. 4번째 거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오늘 사용할 교재 좀 민망하긴 한데 이거 다 PDF로 만들어서 제 링크를 더보기 설명란에다가 이제 첨삭을 해놨으니까 댓글에 또 이제 진짜 뇌 뺐다고 이제 어디서 이런 PDF 구할 수 있나요? 안 올려주시나요? 이런 멍청한 댓글은 달지 마시고 그건 허수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밑에 이제 최후의 보루로서 이 방법을 알아보자고 이제 써놨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제가 수능 특강에서 도표 유형이야. 도표 유형으로 출제하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바로 이번 4번째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4번째 시간이지만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 도표 유형에 대해서 모든 유형을 다 정리하고 경우에 따른 팁들을 좀 전수하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3장, 4장, 5장 되시면서 사실 허수 친구들 그런 긴강이 안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제가 보니까 이 10번 작년 수능 10번 유형이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것을 일괄적이고 스탠다드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10번 문제를 알아보고 그 전환형도 제가 뭐 강의에서 좀 섞어서 말씀드릴 테니까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 필기할 내용이 있으면 필기하셔도 좋고 제가 교재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도표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PDF 보셔도 아시겠고 제가 판서한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델이 5개가 나오고요. 뭐 모델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조건 4개 제가 이걸 조건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얘는 조건 1, 얘는 조건 2, 얘는 조건 3이 되고 조건 4가 되겠죠. 근데 내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조건이 4개가 있어. 그 말은 뭘까? 조건 하나당 한 개씩 아웃을 시키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팁들을 좀 전수 드릴 거고, 사실 이런 친구들 많을 거야. 내가 듣기 위해서 시간 좀 세이브하려고 뒷문제 풀다가 나대면서 앞부분을 다 날려먹어. 그러면 내가 찍어야 되는데 그걸 좀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될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왜 끊었을까요? 지금 사실 3.1절이거든요. 근데 새벽이라서 폭주적이 3.1절 기념 폭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닫았고, 죄송합니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짝수형이 있고 홀수형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짝수형과 홀수형을 나눠서 줍니다. 수험번호 맨 뒷자리가 홀수면 홀수형이고요. 짝수면 짝수형을 응시하게 되실 건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1번부터 5번 선지를 좀 바꿔서 컨닝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도표 같은 거나 아니면 영어 듣기 앞에 있는 그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런 내용들은 대화 내용이요.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로 이어지는데, 이 도표 같은 경우는 조건 1에서 4 순서대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얘 말하고 이러지를 절대 않고 무조건 이 순서대로 대화를 하신다는 거죠. 이 유형이 둘이서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구매할 건데, 이 조건 4개에 대해서 순서대로 대화하면서 걸르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어나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가격. 이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주제고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수능이라는 것이 워낙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잖아. 근데 여러분 가성비 좋아하죠? 공부할 때 가성비 따지고 이 문제에서 반예를 들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은 버터 나이프 빵에 버터바랑 칼 세트를 살 건데, 내가 몇 달러까지는 그 정도면 돈 주고 살게. 이거랑 너 돈 많으니까 몇 달러 아래로는 안 살 거. 이거 중에 뭐가 더 보편적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첫 번째 거가 되겠죠. 봐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차 수열인데 여기서 특이항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필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도표 유형에서는 10달러 단위라는 게 있어요. 10달러 단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딱 끊을 수 있는 10달러 단위 10, 20, 30, 40 중에 끊을 수 있는 게 이번 문제에서는 10달러야. 그럼 뭐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은, 나는 10달러 이상은 이 칼 세트에 소비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가능성이 99%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실제로 이 PDF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쓸 때 정답을 안 보고 썼어요. 근데 이제 비주얼로 풀고 실제로 봤더니 맞아. 그럼 이걸 특강에 쓰자. 죄송해요. 어쨌든 12달러는 아웃이야. 왜? 너무 비싸거든. 이 등차 수열의 특이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달러 단위로 끊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뭐 23달러야. 얘는 뭐 쭉쭉쭉 가다가 30달러가 있고요. 갑자기 40 몇 달러가 나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여기서 커트를 해주셔야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일단 지우고 갈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제가 교재 첫 번째 가격 조건이라고 해서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자. 제가 대화 내용 무조건 1, 2, 3, 4 순서라 했으니 대화를 상상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테리얼이야. 근데 지금 스테인리스 스틸을 살지, 세라믹을 살지, 우드를 살지, 플라스틱을 살지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세라믹, 지금 4번이랑 5번 살아있는데 세라믹이 2개가 남으셨지.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조건이 4개야. 한 조건당 1개 아웃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나 세라믹은 좀 싫어 라고 해버린다면 1개의 조건으로 2개를 제거를 할 수가 있지. 그럼 봐봐.
이것만 들어도 이것까지만 들어도 둘 중에 하나가 커트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평가원 수능 이런 문제는 절대 종이 낭비하지 않겠죠. 성우 낭비도 안 할 거야. 그 마인드를 가지면서 얘네 둘은 무조건 여기를 들었을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보류를 해놓자고 일단 교재에도 써놨어요. 그럼 봐봐. 이제 뭐뭐의 개수야. 뭐뭐의 개수도 이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개, 4개, 4개, 6개, 6개야. 그럼 봐봐. 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내가 이거 최소한 몇 개 이상 들어있어야 돼. 이런 경우에는 3개 이상, 4개 이상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건 너무 많아. 나 6개 이상 안 살래. 할 수도 있는데 봐봐. 내가 만약에 6개를 지울 수도 있겠지. 근데 앞에 거를 배제해보자. 지금 2라고 써져 있는 거. 개수가 2개인 거는 1번 선지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짝짓기 0으로 메이팅이라고 하죠. 그게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5개의 선지가 있는데 둘 짝지면 하나가 남지. 그거야. 그럼 내가 솔로고 모태솔로인데 환승연애 나갈 수 있을까요? 짝짓기가 성립이 안 돼.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찐따는 아웃이야. 얘는 아웃이야. 기프트 박스를 봐봐. 그럼 마지막 조건이지. 무조건 마지막 조건은 마지막 대화 내용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얘는 걸러졌어. 그럼 봐봐. O나 X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해야 되지. 그지? 근데 만약에 얘를 아웃시켰다고 하면은 지금 말이 좀 꼬이고 있네. 어쨌든 얘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애야. 왜? 남은 O가 얘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따가 추가로 얘기할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잠깐 이 정도 판단해 주시고 이게 뭐 논리적으로 엄청 깊게 파고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찐따 뭐뭐의 개수에서는 찐따를 아웃시키자 이거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순 있겠지. 너네 근데 수능장 가서 이거대로 풀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봐봐. 내가 두 번째 조건에서 보류를 해놨어.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은 3-2라고 해서 되돌아가기라고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얘네 3개가 남았거든요. 근데 봐봐. 세라믹이 아웃이 안 되었어야만 하지. 봐봐. 세라믹이 아웃됐으면 얘네 둘만 남는다. 그래서 얘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놨어. 그럼 플라스틱이랑 우드 중에 하나가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랑 같은 맥락이야. 세라믹 아웃 시켰을 수가 없어. 그지? 왜? 여기를 아직 판단을 안 했거든. 그럼 얘를 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야. 그럼 이거 2개 중에서 얘 이미 아웃됐으니까 얘를 아웃시켰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럼 대화 내용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나 10달러 이상 소비하지 못하겠어. 했고 두 번째는 나 우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싫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거고 얘는 나 적어도 몇 개 필요해. 3개 이상, 4개 이상 필요해 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애가 3번이랑 4번 두 가지인데 얘는 진짜 찍기밖에 안 돼. 근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봐봐. 마지막 X가 몇 개일까? 3개야. O는 몇 개일까? 2개야. 느낌이 오시나요? 내가 X랑 O 중에 뭘 찍어야 확률이 높을까? 당연히 야 이거 2개라고 해서 50%라고 하면 이 강의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확률이 높은 거는 얘가 60%고 얘가 40%야. 그러면 X를 찍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해서 4번을 찍을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실제로 이 교재 쓰면서 정답 확인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봤더니 실제로 정답이 4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스크립트를 이제 첨부를 해놨는데 제가 말하는 거
이 내용은 정확히 $10의 법칙이 들어맞았죠. $10 단위가 들어맞았다는 얘기가 $10 단위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판단이 살짝 어려웠으나 세라믹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고 우드가 싫다는 내용이 스크립트에 제 예상한 대로 실려있죠. 3번을 보고 2번을 다시 돌아와서 확인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있어. 그리고 가족 수만큼 이거 개수대로 사는 게 좋을 거야 했는데 나, 와이프, 그리고 자식 3명이니까 적어도 3개, at least 나왔죠. 그러면 얘네 3 남는 게 많네. 그럼 이거 2개 중에서는 나 기프트 박스는 좀 웨이스트하는 것 같아서 싫어. 그래서 X를 쳤어. 그래서 4번이 실제로 정답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모든 문제에서 적용되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기출들도 있으나 근데 제가 초장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특히 도움이 될 거라니까요. 내가 나대서 뒤풀다가 앞에를 못 들었어. 그럴 때 한 여기까지 못 들었을 때는 요거랑 요거 보고 판단이 가능하다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여기를 살짝 지우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어가 이제 총 45문제가 있다고 제가 써놨는데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고요. 18번부터 20번까지가 굉장히 좀 난이도 쉬운 문제야. 그리고 21번은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냐면 바로 43부터 45번 문제를 갑니다. 얘는 저 같은 경우 난이도 굉장히 한데 이거 스토리텔링, 그냥 스토리가 있는 서사를 문학 진도 아니야. 그것보다 쉽지. 그 내용 확인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 뭐 유형 여러 가지 있으나 어쨌든 같은 유형 출제되니까 얘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5번부터 26, 27, 28 이 네 문제가 굉장히 쉬운 일치불일치 문제죠. 이거 4개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어법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된다 치면은 22에서 24번까지 3문제를 풀어요. 얘는 뭐 주제 파악 이런 내용이야. 그럼 봐봐. 내가 여기까지만 풀었다 쳐도요. 3문제, 3문제, 4문제, 1문제야. 그럼 11문제거든? 근데 여기까지도 풀었다 치면은 뭐 최대 14문제까지도 풀 수가 있겠지. 그럼 봐봐. 17문제에서 한 11문제 풀었다 치자. 그러면 듣기 하는 동안 저는 몇 문제를 풀었을까요? 28문제 이상을 풀었다는 거야. 그럼 남은 대략 한 10몇 개, 15개, 17개 문제들 듣기 20 몇 분이니까 한 4, 50분 동안 저는 그 10몇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안 되는데 레벨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대는 애들이 있어. 저도 그러다 많이 틀렸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특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25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치러진 수능을 풀어봤어요. 같은 방식으로. 근데 거기서도 일단 가격 조건 맞았고요. 마지막에 3대2 맞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일단 들어맞았고 내가 덜 들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의 끝판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 이거 좀 더 지워보자. 칠판 더러울 수 있는 좀 봐주시고 이제 듣기가 17문제라고 했잖아요. 1번부터 17번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확 높아지는 기점이 10번 문제 이후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몇 개 못 들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26학년도 그렇고 25학년도 수능도 그렇고 10번 문제 이후로 11번, 12번 문제가 짧은 대화를 듣고 이어서 할 말 고르는 문제였는데 그거 굉장히 그냥 몇 초 안 들려주거든요. 걔는 뒷문제 풀다 못 들으면 끝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10번을 좀 어떤 이득 볼 수 있는 마인드를 좀 장착을 해서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벌고 여기에 집중하면은 내가 듣기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좀 다른 데 분배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 실수가 아니죠. 허스트깡을 통해서 그 목적을 좀 내가 이뤄낼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강의는 3월 1일 찍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이제 영상 자체는 아마 좀 이후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더워서 어쨌거나 이번 허수 특강 좀 얻어갈 게 많으셨으면 좋겠고, 듣기를 버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듣기를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시겠죠? 다 방법이 있고 들으면 되니까. 이제 제가 이번 10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목과 달리 영어에 따른 절대평가인 것도 있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어서 가장 눈하는 거는 선택 과목이죠. 이제 뭐 28 수능부터는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지 배치가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3년 동안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미 이 유형에 대해서 남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 저만 했을까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특강을 통해서 뭐 3월 모의고사 때 적용해 보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진짜 수능에서는 최후의 보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후의 보루로 쓰셔야 돼요. 이거 메인 되면 정말 큰일 난다. 메인 되는 순간 여러분은 내년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말하면 올해. 어쨌든 그니까 뭐 이번 강의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돌아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창튜브가 다시 돌아와서 리뷰 영상 올리기로 했으니까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